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달리는 중계차가 있거든요. 땅끝마을 전남 해남으로 달리는 중계차 출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과 입이 즐거운 요리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쉽지만 맛은 또 굉장히 특별한 집밥 요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가장 먼저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날씨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 날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큰 날씨 이슈는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피부 또 눈을 손상시키는데 막상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고 또 마스크로 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오존 생성이 가장 활발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필요한 외출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차차 끼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지만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소나기가 내렸는데도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는 건조특보 남아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6.8도, 대전 19.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당황하시지 않도록 가방 속에 접이식 우산 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오늘 챙겨봐야 될 핫 이슈를 모닝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 D-2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존 바이든 대통령 이제 21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90분가량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사실상 소인수 회담이라 그러죠. 이제 핵심 장관들이 모이고 잠시 환담을 하고 난 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후에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한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의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북한 문제, 동아시아 영내 협력 문제, 경제 안보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역대 정부 통틀어서 가장 빨리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올 10일 날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하고 만 11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 사실상 정상회담으로서의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북 문제가 제일 먼저 논의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 있는 영내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경제 안보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북한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또 북한과 미국 관계의 냉각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제7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예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핵 억제력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제한할 것이냐, 효과적으로 제한할 것이냐 이 논의가 다른 논의보다 더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요. 한미 동맹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핵 억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외연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그 정상회담 이후에 23일 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제 가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프레임워크의 가입이 곧 한미 동맹의 보다 깊은 강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 네. 길어요. 네네. 근데 지난 16일에 네. 국회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말이 IPEF라 그래서 네.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포괄적인 자유협정보다는 자유무역협정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그런 논의인데요.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택 공장, 반도체 공장의 방문이라는 것은 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가는 측면이 보이는 건데요. 이 기술 동맹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 즉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기술 동맹이 지금 한층 더 한미 간에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죠. 네, 두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배우 김세론 음주운전 혐의입니다. 사실 아역배우 출신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8시 강남구 청남동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매우 흔들린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운전 중인 김세론 씨를 체포를 했는데요. 김세론 씨 강남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김세론 씨라면 그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을 맡았던 배우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세론 씨 아저씨에서 굉장히 이렇게 임팩트 있는 배우, 아역 배우로서 역할을 보여줬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나 아역 배우의 한계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념 배우로서의 어떤 위치매김을 했는데요. 이번 음주운전이 이런 어떤 아역 배우로서 또한 개념 배우로서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 당시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김소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SUV로 밝혀졌는데요. 이 차량이 가드레일, 그다음에 변압기, 가로수 등을 이제 충격을 해서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을 좀 들어보면 이러한 어떤 변압기 충격으로 인해서 인근 건물 4개와 그다음에 인근 건물 4개의 상가 그리고 가로수가 정전이 되고 그다음에 결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변압기를 고치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출동했다라는 목격담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영상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술을 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저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을까요? 아직 뭐 음주 수치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김세론 씨 첫 번째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단계에서 음주를 확인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측정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음주 측정 수치를 밝히려고 했지만 김세론 씨 이거보다는 체열이 더 체열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병원에 가서 혈액 채취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동승자는 없었습니까? 사실 동승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아직 그 동승자의 신원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세론 씨 하면 충무로에서 굉장히 총만 맞는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작품 활동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세론 씨 SBS 드라마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이제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넷플릭스 드라마는 이미 촬영이 좀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개인 배우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작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작사 측에서는 이 소속사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배우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소속사 배우 입장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소속사에서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는데 그 음주운전 이후에 뭐 사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음주운전을 했다는 인정 혹은 부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고는 분명히 발생했는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그 측정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적극적인 사과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과연 음주를 어떻게 했고 얼마만큼의 음주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의 논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위험한 건데 이게 네. 음주운전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성매매 미끼로 강금 폭행한 10대 일당 검거입니다. 사실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20대 남성 2명을 모텔로 유인한 사건인데요. 2명이 이제 모텔로 들어가는 순간 이 일당들은 남성이 2명, 그다음에 남성이 3명, 그다음에 여성이 4명인 7명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성 2명이 이제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 남성들이 따라 들어가서 그 성매매를 하고자 했던 20대 사람들에게 4,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감금하고 또 돈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자동차를 타고 또 바깥에 영등포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뭐 강도, 특수감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모텔 안에 들어가는 20대들에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폭행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은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갈 수 없도록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특수감금죄가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무면허 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 2명을 데리고 영등포 일대를 운전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까지 혐의로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한 거고 이걸 미끼로 해서 감금해서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고 근데 피해자들이 신고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사실 이 부분 되게 이렇게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아까 4,5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20대 남성들 집에 전화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이 남성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신고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범행이 발각되었는데요. 피해자의 그 휴대폰 위치 파악을 통해서 영등포에서 이 일당들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10대니까 미성년자잖아요. 네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뭐 10대 미성년자라 그래서 우리가 촉법소년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대 13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모텔에 감금하고 4,5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4,500만 원 받지는 못했어요. 그 갖고 있던 현금 50만 원 정도만 이제 갈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벌받는다면 좀 굉장히 중한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매매를 미끼로 공갈 협박하는 이런 사건들이 왕왕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 오늘 행복한 아침을 듣는 여러분들께도 꼭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랜딩 채팅 앱이 많이 만들어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만남이 주선이 되고 또 만남이 주선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단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성매매를 악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어떤 랜딩 채팅 앱에서 절대로 불법을 계획하시거나 불법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은 지금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이를 미끼로 폭행, 감금, 금품 갈취를 하는 이런 미성년자 학생들이나 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원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시간입니다. 우리 모범 안전 운전자들 찾아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게요. 이번 주부터는 우회전 구간에서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운전자지만 네. 우회전 구간이 살짝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네. 가도 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회전 방법이 개정된다, 뭐 우회전할 때 이제 궤도가 아니고 단속이 강화된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회전은 스물스물 그냥 했단 말이죠. 그렇죠. 갔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예, 오늘 이걸 보시고 정확하게 아, 우회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확인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10명 중 1명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욱 위험한 우회전 구간.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 안 돼요, 이건.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차는 순간 사고가 나거든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홍성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우회전 시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상관없이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셨으면 됐거든요. 네네. 지금 바뀌는 게 빨간불이 보이면은 일시 정지를 일단 하고 하셔서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시고 없으면은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들이 약간 헷갈립니다. 예. 이제 이걸로 이제 홍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올 경우 여기 짜대 여기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어떤 곳인지 저희가 한번 둘러보러 갈까요? 예, 그럼 가시죠. 오늘의 관찰 장소는 강서구 염창동의 한 교차로. 이용자가 많은 대형마트, 아파트, 오피스 건물까지 한 교차로에 있어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저희가 오늘 볼 우회전이 지금 여기서 다가와서 이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을 볼 거거든요.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우회전하는 차량이죠? 우회전했죠? 자, 지금 맞죠? 이렇게 쓰는 게 네, 맞죠? 네, 멈췄어요. 멈췄어요. 보행자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서 예.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는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 됩니다. 횡단보도 넘어오면 인정 안 되는 예, 겁니까? 안 됩니다. 아, 횡단보도를 지금 안 걸쳤어요, 지금? 이제 안 걸쳤는데 네. 지금 이분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안 움직이시면 통과예요. 예, 성공하시는 지금 보시죠. 거예요. 지금 보시죠. 지금 만약 장소를 둘러보던 중 나타난 한 차량. 과연 모범 안전운전자가 맞을지. 이 차 그냥 무범 안전 운전자 아닙니까, 지금? 예, 성공하셨어요. 이분 그냥 무범 안전 운전자인데 지금 잡고 그냥 퇴근하시죠, 지금? 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선물 좀 빼겠습니다. 이거 오늘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선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최단 기록을 세우며 등장한 모범 안전운전자 덕분에 기분 좋은 출발! 과연 모범 안전 운전자가 몇 분이나 나올지 저희가 상황실로 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지 교차로 중 오른쪽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만 관찰한다.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려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거나 초록불일 땐 서행으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정지해서 기다린 뒤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을 관찰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네, 저희가 지금 상황실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잠깐 저희가 뭐 식사를 하고 시작을 하나요? 예, 지금 배가 고파서. 오늘 상황실은 부대찌개의 집이죠. 예. 여기에 이제 꽉 찰 정도의 사람 정도가 모범 안전 운전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40명 봅니다. 그럼 함께 회식을 맞아요. 하는 걸로 할까요? 40분 나온다면은 다 같이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겠죠. 아까 저희가 설명하는데도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상황을 지금부터 상황실에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들이 많은데도 맨 이제 우측 차선에는 차량의 이동이 지금 별로 없어요. 네, 저 끝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트럭이 이 오고 차가 있어요. 자, 깜빡이 우회전- 켰죠? 깜빡이 켰어요. 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멈출 거예요. 정지할까요? 과연 화물차의 성공으로 기분 좋은 예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예, 근데 계속 슬금슬금 와요. 이게 지금 지금. 근데 횡단보도를 바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반대편에 움직여요.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자, 지금 상황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좀 늦게 출발하신 분들이 건너고 있었어요.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늦게 건너긴 하셨지만 어르신이었어요. 이제 걸음이 네네네네. 보통 사람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는 정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앞을 지나갔던 그 보행자가 반대편 보도에 이제 안전하게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바퀴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끝까지 예. 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제. 맞아요, 예. 우회전하기 전에 관문이 하나 또 있죠.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하기 직전에 신호, 우리 교통 신호가 빨간색이면은 정지선 뒤에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버스들 보면은 정지를 안 하고 우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 빨간불이면은 일단 정지를 했다가 우회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특히 화물차나 대형차들은 다각지대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 이제 사고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법을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좀 지금 조심을 우회전차가 해주세요. 오는 것 같아요. 자, 오고 있습니다. 예, 오고 있어요. 좀 속도를 내서 우회전 깜빡이 튀어 오는데 자, 서야 돼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너무 빨라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트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멈출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쓰긴 섰는데 약간 머리 쪽이 넘었어요. 범퍼를 넘어왔어요. 예, 이건 안 되죠. 예. 너무 위협적으로 저렇게 오면은 보행자가 아무리 신호를 보면서 이게 안전하게 건너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위협을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 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떤지 이제 저희가 보행자들한테 조사를 해봤는데 67.7%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를 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보행자 충돌 위험을 느꼈다는 거죠. 사실 정지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꼭 정지선 뒤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행자도 안전하고 우리 운전자도 안전한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학생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제 학교가 끝날 시간 보니까 보행자분들이 이제 뭐 회사원분들이나 뭐 마트에서 이제 장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만 보이시는 줄 알겠는데 근처에 또 학교도 있나 봐요. 우리 교복 입은 학생들도 보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자, 택시 왔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켰어요. 자, 우측으로 들어오죠. 멀리서 아주 멀리서 서줬어요. 횡단보도 뒤에 완벽하게 정차한 택시.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성공인데 과연? 지켰어요. 지켰어요. 나왔어. 자, 왜 기다리냐면 신호가 빨간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 우리 사장님이 지금 모범 안전운전자예요. 놓쳤어요? 예약 차량이었네요. 놓쳤어. 이거 어떡하죠? 예약 차량이라고 하고 가보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였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분 나온 예, 거잖아요. 나왔어요. 예, 오늘 한 분 나온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여기는 모든 분들이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 찾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또 다 창밖을 보면서 이거 지키나. 예. 저희가 없더라도 이제 손님이 없으실 때 여기 앉으셔서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저 차량 어저께 지키지. 예. 지금 흰색 차량이 등장해서 정지하면 돼요. 일단은 정지했어요. 정지했나요? 했어요. 자, 모범 안전 운전자 나오기 5초전. 근데 할머니가 뒤에서 좀 출발했어요. 할머니가 뒤에서 6초 남은 사이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까지 지켜주시면 돼요.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장. 마지막 보행자까지 기다려줄지.
사실 저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분을 찾은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운전자만 지켜야 됩니까? 사고가 영위될 때까지. 맞습니다. 와. 지금 위험했어요 지금. 아하, 지금 위험한 상황. 관찰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두 사람. 자, 이제는 마지막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오면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마지막 예. 막차 타신 거죠. 이제. 그죠. 마지막 버저비터가 터질지. 자, 지금 신호가 예, 건넜어요. 자, 오고 있습니다. 예, 오고 있어요. 우측으로 들어오죠?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죠? 서야 돼요. 관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찾아온 마지막 기회. 서행으로 우회전한 뒤 멈췄다. 자, 뛰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 지켜줄까요? 서 있어. 자, 저분 지켜주면 인정인가요? 예. 또다시 뒤늦게 등장한 보행자. 마지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모범 안전운전자로 인정된다. 과연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인정, 지켰어요. 네, 지켰어요. 지켰어요.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보행 신호가 바뀜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준 모범 안전운전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잠시만 이쪽으로 예 모시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회전 구간의 모범 안전운전자 노유정 씨. 저희가 교차로에서 예, 우회전하는 차량을 선정을 해서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뭘 지켜주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우회전하기 전에 지나가시는 분 있으면 멈췄다가 그거 다 끝나고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냥 마지막에 보니까 천천히 뛰고 계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좀 지나가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예, 와, 진짜 이거는 저희가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백화점 상품. 백화점 상품권이요? 자, 있습니다. 저희 백화점 상품권 있긴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뽑아야 돼요. 자, 뽑아야 돼요. 편안하게 뽑으셔도 돼요. 과연 원하는 백화점 상품권을 뽑을 수 있을지? 뭔데요? 진짜네? 진짜? 잠깐만. 이게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몇 번 제가 한번 뽑아봤잖아요. 근데 저도 뽑으면서 제작진한테 이거 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지금 나왔네. 진짜로. 예, 맞아요. 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앞으로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2시간 동안 역대 최고 2명의 모범 안전운전자 발견. 기분 좋게 관찰 종료. 네, 모범 안전 운전자 몇 분 나오셨죠? 2분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에요. 2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얼마나 많은 우회전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타날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네, 이번엔 전국 방방곡곡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달리는 중계차입니다. 네, 오늘 달리는 중계차가 열심히 달려간 곳은 전라남도 해남인데요. 지금 이 시각 해남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예,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해남에 나가 있는 김진경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생생함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달리는 중계차! 네, 리포터 김진경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땅끝 마을, 전라남도 해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생생함과 싱싱함을 전달해 드릴 텐데, 먼저 싱싱함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예쁜 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 보시면서 여러분, 해남의 싱싱함을 전달해 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상큼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수 김지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달리고 달려서 네. 해남까지 달려온 달리는 중계차. 한국을 노래하는 가수 김지연입니다. 정말 청한 목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자주 오셨어요? 저는 한 2-3번 정도 와봤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쯤에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네. 날씨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 물어볼 거죠?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 다 하시길래. 예, 현장 날씨 날씨가요, 어때요? 굉장히 맑고요. 또 날씨도 날씨지만
공기가 세상에 이렇게나 맑습니다. 영혼까지 맑아지는 이 해남 공기. 이 공기를 맡으니까요. 노래가 또 저절로 나는데요. 또 노래가 나와요. 헐시구 절시구 해남이 좋다. 야. 역시 가수라서 네. 한마디로 딱 표현해 주네요. 해남이 좋다. 해남이 해남. 음정이 잘 맞네요. 네, 우리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만 즐거울 게 아니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남에 대해서 네. 좀 더 좋은 매력적인 모습들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쵸? 오늘은 특별히 저희보다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해남하면 또 이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짝반짝이 사랑을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 내게 꽃 피운 네, 어서 오세요. 당신은 역사의 연금술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윤영애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이 네. 고산 윤선도 유적지가요. 네네.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이죠? 네, 고산 유적지는 조선시대 때 강직한 정치이자 국문학의 시조의 일인자인 고산 윤선도 선생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고산 윤선도 선생을 비롯해서 해남 윤씨가에서 남겨진 유물 4,6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남하면은 참 둘러볼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가볼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고즈넉한 분위기의 윤선도 유적지는 필히 한번 꼭 와봐야 되는데 특히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꼭 와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광지도 관광지지만 해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농업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해남은 영산강 3차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 1만 헥타르를 확보를 해서 지금은 2만 1,556 헥타르로 전라남도 최대의 농업군이라서 명실상부 농업의 최고입니다. 야, 그럼 이 해남은 특히 친환경 농업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친환경 농업 대상에 네. 2020년 친환경 농업대상 수장에 선정이 됐고 친환경에서는 최고로 꼽힙니다. 야. 그래서 명실상부 친환경의 1번지가 바로 해남입니다. 야, 이렇게 치면은 이 해남에는 최고, 네. 최대라는 호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해남이 어떤 곳인지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유, 근데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또 바쁘신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바쁩니다. 밥하러 가야 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바쁘신 빨리, 시간에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조심해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해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네. 해남하면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해남에는요, 친환경 농산물들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지연 씨부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해남의 특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해남 고구마. 고구마. 배추, 배추. 무화과, 참다래, 해남쌀, 유채. 리포트 양반들 예리 오셔서 해남 특산물로 우리 가득 아이고, 저희 차린 무슨 소리 밥상 같아요. 한번 알겠습니다. 받아보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는 사실 저기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아, 그렇죠. 군침 도느라 혼났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네.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향긋한 향기를 풍기는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통성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향토요리연구가 윤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멀리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다는데 네, 제가 오구나. 그냥 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유채쌀밥과 유채유로 튀긴 고구마, 유채꽃 튀긴 김치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으니 많이 잡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이렇게 푸짐한 아침 밥상을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감독님, 한번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보면 맛있는 떡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하다는 유채쌀로 만든 밥, 튀김, 그리고 유채유, 이 갖가지 특산물이 쫙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야, 이 전남의 밥상답게, 해남의 밥상답게 정말 한복의 색색처럼 아주 다채롭고 예쁘게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색깔만 예쁜 게 아니라 맛 맛도. 또한 일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는 밥심이잖아요. 네. 자, 마이크 잠깐 네. 들어주시고 제가 맛있는 유채쌀로 만든 지은 밥을 한번 맛을 한번 볼 텐데
일단은 맛있는 김치. 해남 또 김치가 김치도 유명하거든요. 가닥김치제. 네, 이렇게 야. 해서 제가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찰진 거 봐, 이거. 맛있죠? 너무 찰지고요. 윤기가 쫘르르르 흐르는 게 여보 미안해. 앞으로 밥상은 우리 어머니께 제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밥을 드셨으니까 네. 저는 이 유채로 튀긴 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잘 잡아주세요. 야, 이 튀김옷이요 눅눅하지 않고 정말 바삭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입 먹어볼게요. 눈으로 먹지 말고 입으로 빨리 드세요. 야, 맛있죠? 정말 맛있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이 튀김을 먹으니까 노래가 또 절로 생각이 나는데요. 또 납니다. 네, 또.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좋아, 좋아, 좋아. 가나라 가나라 아주 가나 장금이 돌고 갈 해남의 유채요 튀김 먹으면 입이 차르르르 많이 드세요. 고소함이 차르르르 야 정말 맛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장금이도 먹고 느끼고 호흡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유채쌀, 유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세한 건 화면을 보시고요. 지금까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채널을 어떻게 된다고요? 채널 고정! 해남의 기운이 막 보이네요. 아이고, 막 아침부터 노래하느라고 욕 보셨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아주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유채밭이 그냥 보기에만 예쁜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유채를 필요로 쌀과 기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해남이 또 이렇게 친환경 농업 1번지인 줄 오늘 처음 알았고요. 또 거기서 생산되는 유채쌀, 유채유, 야 그거 참 좋네요. 그리고 한상을 야 오늘 몇 시에들 일어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 아침에 네.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요 해남에서 만들어지는 유채쌀, 유채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영상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다시 가겠습니다. 한국 최남단에 위치한 땅끝마을 전라남도 최대군 해남. 간척지가 발달하고 농지 정비가 잘 돼 논농사에 유리한 해남은 대규모 농업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겨울 배추부터 고구마, 무화과 등 다양한 농산물이 있지만 단연 각광받는 것은 바로 해남 쌀인데요. 핫한 해남 쌀을 찾으러 온 이곳. 근데 보이는 것은 웬 유채밭?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새노랗게 핀 유채꽃 붓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채꽃을 살펴보고 있는 한 사람. 여기가 바로 유채를 먹고 자란 쌀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쌀이 유채를 먹는다고요? 이곳 재배 농가에서는 유채 자원 순환 유기농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겨울에 논에 심은 유채밭을 봄에 갈아엎고요. 이를 녹색 비료로 사용해 벼를 키우는 농법을 말합니다. 유채밭 근처의 비닐하우스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푸른 모팔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육모장으로서 어린 모를 키워서 모내기철이 되면은 유채밭에 이양하는 겁니다. 유채를 비료를 먹여 정성스럽게 기른 쌀은 건강하고 순한 유기농 쌀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란 쌀은 근처 공장에서 바로 도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갓 수확한 유기농 쌀을 산지에서 바로 도정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쌀을 전국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채 자원순환 농법으로 지은 유기농 쌀을 조정하는 중입니다. 여기에서는 하이아미, 가바쌀, 인디카 쌀 등을 조정해서 갓 지은 쌀을 신선하게 여러분의 식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바 성분이 포함된 가바쌀은 서울대학교의 기술 이전을 받아 오직
해남에서만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각지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저탄소 인증과 엄격한 해외 인증까지 받았다는 사실. 가바쌀의 가바 성분은 당뇨병 개선과 또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고혈압이나 뇌경색, 또 동맥경화, 치매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또 기억력 증가와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유채를 활용한 유기자원 순환농법,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유채로 기름을 만드는 곳입니다. 유채 씨를 가지고 정제를 하는데 저희는 화학 정제를 하지 않고 물리적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채유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기름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 때는 운대씨유로 불리며 볶음, 튀김, 무침 등 각종 요리에 사용돼 왔다고 합니다. 유채유는 오메가3, 6, 9의 함량이 풍부하고 또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며 루테인, 토코페롤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몸에 해로운 포화 지방이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채쌀과 유채유는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먼저 유채쌀로 밥을 지어볼까요? 보기만 해도 신선해 보이는 유채쌀 꼼꼼히 씻어줍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는 밥이 탄생할까요? 드디어 완성된 해남 유채쌀밥. 힘이 모락모락,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유채유를 활용한 반찬을 만들어 볼까요? 남녀노소 좋아하는 인기 반찬 애호박 무침이죠. 과연 유채로 만들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불맛에 손맛까지 담아 잘 볶아주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다른 기름류보다 훨씬 고소하고 산뜻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무침도 완성됐습니다. 고소한 유채우와 달콤한 애호박의 만남, 밥도둑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반찬은 뭘까요? 바로 5월채철 맞은 향긋한 두릅으로 만든 두릅튀김입니다. 유채에는 발연점이 270도로 높아 튀김을 튀길 때도 좋다고 하는데요. 식감과 향이 매력적인 두릅튀김도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집 나간 입맛 제대로 돋아주는데요. 얘가 발열점이 높다 보니까 식감을 살려주는 바삭함,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무침부터 튀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해남 유채유와 유채쌀로 만든 밥상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유채의 밥상 시식에 들어갑니다. 두릅튀김도 한 입 먹어봐야 되겠죠? 담백하고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가마솥에서 밥 냄새 났잖아요. 그런 향이 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두릅 튀김이 참 맛이 좋아요. 튀김류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얘는 좀 단맛도 나면서 굉장히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고. 유채로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땅끝 마을 해남.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한 유기농법은 쭉 계속됩니다. 영상 보니까요. 네. 유채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밥상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막 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네. 사실 만찬 하나, 볶음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 한 두 공기 뚝딱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이보은 요리 연구가가 해남에서 올라온 유채쌀 그리고 유채유를 가지고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집밥 요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보은의 4개 식탁입니다. 네, 이보은의 4개 식탁, 이보은 요리 연구가 방송인 로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빈은 지난주에 이보은 선생님 첫 제자로 네. 그쵸 시작했잖아요. 네.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주변에 사실 반응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몰랐었는데 네. 그 아는 분들이 약간 서로 이렇게 아는 맞아요. 분들이 엄청 좀 많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되게 막 네. 보기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두 분이 잘 어울린대요. 맞아요. 제가요 정말 로빈 옆에서 굉장히 나긋나긋해졌나 봐요. 워낙 나긋나긋한데 그래서 금요일에 같이 했던 차윤환 박사가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요리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은요 지금 좀 아까 VCR 보셨잖아요. 네. 해남의 유채쌀과 해남의 유채유를 이용을 해서 아주 맛있는 따뜻한 집밥 한 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요리는 바로 해남의 유채쌀을 이용한 솥밥입니다. 근데 그냥 솥밥이 아니고요. 네. 당근과 마늘종을 넣어서 정말 달달하면서도 풍미가 있어서 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다 아마 이런 말씀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솥밥 너무 맛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저 이보은표 솥밥 최고죠. 이게 또 다른가. 로빈 이거 드셔봤어요? 저는 뭐 가능하면 일단 돌솥 비빔밥을 많이 먹고요. 오. 약간 뭔가 밥이 좀 더 고소하고 좀 더 깊은 맛이 있어서 네. 저는 야.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해요. 이거는 돌솥이 아니고 무사솥이거든. 네. 더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5월은 마늘종이 제철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영양분도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마늘종이요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해서 네. 피로 해소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요게요 뭐랄까 그 신진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체내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과 동맥경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근 마늘종 솥밥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당근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근은 이렇게 겉면에 껍질을 조금 벗겨서 준비하시는 것이 억세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뭐 채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주 고운 채칼로 이렇게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채칼의 요 두께가 되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힘 좋은 우리 로빈이 해주세요. 네. 이걸로 운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걸로 운동을 해요? 그렇게. 옳지. 네. 그렇게 많이 좀 움직여 주시면 손 조심해야 돼요? 네, 손 맞아요. 조심해요? 손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좋아요.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로빈도 보니까 살짝 저랑 비슷하네요. 초보는 초보예요. 저거. 그죠? 자, 이렇게 채칼로. 자, 이렇게 채칼로 준비가 됐으면 됐어요, 요빈. 아우, 너무 잘했어요. 나 또 운동이 되네요. 너무 또 시킨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채칼로 준비가 됐으면 와, 제가 한 거하고 로빈이 한 거하고 조금 비교가 되죠? 완전히 너무 고와요, 로빈이 한 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다 담그는데 그냥 담그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헹궈주세요. 소금물로 헹구는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당근이 억세지 않고 밥 안에서 착 가라앉아서 밥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마늘종이거든요. 마늘종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 마늘종도 굉장히 쫑쫑쫑쫑 썰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그냥 이쪽 뒤쪽에 있는 쪽만 빼고 바로 이렇게 한 0.5cm 가량으로 아주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진짜 쫑쫑쫑 쏘네요, 예. 마늘종을. 네. 그러네. 네. 그래서 마늘종이에요. 네. 이렇게 마늘종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해남쌀이 굉장히 뭐랄까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해남의 유채쌀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에 담가서 30분을 불려주시고 이렇게 체에 맞춰서 또 30분을 불려야 밥이 맛있어요. 네.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요렇게 수분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된 상태에서 밥을 지어야 일단은 밥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다음에 뜸이 잘 들어서 정말 밥맛은 뜸이거든요. 그래서 밥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번 안쳐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무쇠솥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쌀을 불려놓은 쌀을 이렇게 담으세요.
그리고 로비는 밥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물 어떻게 넣어야 밥물 되는지. 잡는 네, 거요? 밥물 잡는 게 너무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일단은 쌀을 이렇게 담가 놓고 난 다음에 밥물을 잡아 주시는데요. 여기 지금 생수가 있잖아요. 네. 생수를 부어요. 부어서 보이시죠? 쌀 표면하고 물의 표면이 딱 1cm만 되게 만드시면 굉장히 솥밥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1cm. 1cm.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우리가 준비한 당근. 아, 그 위에다가 그렇게. 네, 당근. 어?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마늘종.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네. 당근이랑 마늘종이랑. 자,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국간장으로 약간의 밑간을 해주세요. 국간장을 넣어요? 네. 국간장은 놓으면은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 당근하고 마늘종을 넣은 솥밥은요, 네. 따로 양념장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국간장을 넣어서 약간의 감칠맛을 줘야 훨씬 더 맛있거든요. 요렇게만 안 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을 미리 부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당근하고 마늘종을 올리고 나서 물 부으면 도대체 얼마큼 부었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밥물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부재료를 넣어야 밥이 맛있어요. 네. 이제 좀 가서 앉혀볼게요. 처음에 센 불. 처음에 센 불. 네. 몇 분으로 끓이면 되나요? 처음에는요, 요거를 한 30분 이렇게 불리고, 그다음에 30분 채 받친 다음에 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하게 불려진 상태니까 딱 7분 정도만 끓이면 되고요. 그럼 7분 정도는 밥물이 좀 잦아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되겠어요. 쌤, 이거 전기밥솥에 집에서 하고 싶으면 똑같이 하면 돼요? 전기밥솥은 똑같아요. 전기밥솥은 똑같이 그냥 앉혀놓고 물 맞춘 다음에 바로 그냥 매뉴얼 눌려서 취사하시면 돼요. 네네. 굉장히 쉽죠? 저도 이거는 도전할 수 있겠네요. 저보다- 로빈이 하면 네. 다 한다. 그렇죠. 네.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리는요, 바로 해남의 유채유로 만든 핵감자하고 멸치 볶음이에요. 아, 이거 맛있겠다. 요새 핵감자. 핵감자가 아주 맛있는 예. 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든든하잖아요. 네. 그래서 핵감자를 준비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핵감자를 깨끗하게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이렇게 썰어놨어요. 네. 한 1.5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당근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소금. 소금물. 약간의 소금으로 이렇게 헹궈주세요. 우리가 볶음을 할 때 이 핵감자를 바로 썰자마자 하잖아요. 네. 그러면 녹말기 때문에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냄비에 다 들러붙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요즘 감자 진짜 맛있더라고요. 삶아서 먹어봤는데 달고 막 그 하지 감자. 그러니까 어. 여름으로 가면서 비 네. 오기 시작할 때쯤 있잖아요. 그때 감자가 맛있다. 그럼 감자랑 핵감자랑 뭐가 달라요? 요 핵감자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감자 이래도 되는데 요거는 금방 나온 바로 그 계절의 제철 감자를 핵감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쯤 나오는 감자가 굉장히 분도 많고 포슬포슬해서 포슬포슬해요. 쪄 먹어도 맞아. 맛있고요. 네. 이렇게 반찬 해 먹어도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핵감자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감자하고 짝꿍을 맞춘 게 바로 요 멸치예요. 근데 저는 이 멸치를 냉동실에서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마른 팬에다가 한번 이렇게 볶아줬어요. 이렇게 꼭 볶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마른 팬에서 나왔던 그 냉동실 냄새도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멸치의 비린 맛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네. 색깔도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한번 볶아 놓으니까 훨씬 더 고소해졌어요. 그렇죠? 자, 그랬으면 우리가 오늘 핵감자 볶을 양념을 넣다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유채유잖아요. 네. 유채유를 한번 줘보세요. 궁금해요. 네. 예? 이거 해남에서 가지고 온 네, 유채유. 이게 해남에서 갖고 온 유채유인데요. 이 유채유를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맛이 고소할 뿐만 아니라 뒷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기름지지 않아서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팬에다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멸치하고 감자랑 볶아지기 때문에 향신채를 먼저 넣고 볶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다진 양파예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이에요. 마늘.
그리고 혹시 청양고추 좋아해요, 로빈? 저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너무 많이 넣으면 힘들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습니다. 반 정도만.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볶아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도 힘들어요. 네. 근데 로빈 이렇게 향신채 넣는 이유를 아세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맛이 좋아지겠죠? 맛이 좋기는 한데요. 요게 좀 맛이 좋으라고 넣는 것도 있는데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 향신채를 가지고 멸치를 볶으면 멸치의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파기름 또 향신채 기름이 좀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우리 뭘 하느냐? 감자를 넣어야 돼요. 감자. 감자? 아유, 저는 저 멸치 비싼 건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 크기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맞아요. 감자, 그다음에 아까 멸치 있었죠? 네. 멸치 이렇게 볶아놨던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한번 마른 팬에 볶아서 네. 냄새를 제거했던 그 멸치입니다. 아, 저건 맛있지. 감자 멸치. 이거 정말 맛있죠. 네, 그럼요. 저거는 진짜 밥 한 공기 뚝딱인데 저것만 있어도. 예전에 우리 도시락 싸던 시절에 네.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반찬으로 넣어주시고 그러면 계란말이 하고. 그렇죠. 너무 정말 좋았지. 맛있죠. 에이, 맛있어. 최고였어요. 로빈 옛날에 도시락 싸고 다녔던 거 모르죠? 네, 저는 한국에는 도시락 문화가 있어요. 저는 그 식당에 가면은 옛날 도시락을 옛날 도시락 안에 나왔죠, 멸치가. 맞아. 이렇게 나왔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맛있는데. 뭐 흔들어 먹잖아요. 볶음김치랑 같이. 이렇게. 흔들어서. 그게 신기할 거야. 그죠? 그렇죠. 신기하죠. 우리는 저도 먹었으니까. 신기한데요. 그럼. 오. 우리는 약간 도시락 말고 샌드위치로 이렇게 먹으니까. 그렇지, 샌드위치. 자, 요거 로빈 네. 이렇게 지금 센 불에 계속 볶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것 좀 제가 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저도 하겠습니다. 하실래요? 네, 제가. 로빈 좀 하세요. 로빈이 눈치도 빨라졌어. 제가 할까요? 빨라졌어요. 바로. 네. 자, 이렇게 로빈이 볶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뭘 하나 넣을 게 있어요. 네. 바로 저의 비법이 요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 유채유가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채유를 넣고 이렇게 감자를 그냥 센 불에서 볶는다고 감자가 다 익혀지진 않아요. 더 오래 볶아야 되거든요. 네. 조금 더 빨리 볶고 속까지 감자가 포슬하게 잘 익으려면 요거 있어야 돼요. 요거 다시마 우린물이요. 이 다시마 우린물을 여기다가 부어주잖아요. 센 불에서. 감칠맛도 나오고. 그냥 물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죠. 네. 이때 뭘 하느냐? 바로 뚜껑으로 잠깐만 덮어주세요. 스팀. 네, 그러면 이렇게 센 불이 올라오면서 감자가 아주 폭신하게 익어서 맛있어요. 이 다시마 우린물 뭔지 알아요, 로비? 처음 들었어요. 처음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들었고, 저 네. 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네? 김인 줄 알았대요. 요게 다시마인데요. 요게 감칠맛이 있어서 이 맹물보다는 요 다시마 우린물을 넣으면 훨씬 더 반찬이 맛있어져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좀 전에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밥을 미리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솥밥이 만들어졌는지 잠깐만 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진짜. 자. 저 솥밥을. 기대 좀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솥밥 좀 열을게요.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말해 뭐합니까? 네. 너무 맛있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해남의 유채살이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도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졌어요. 예. 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군침이 야, 막. 보기만 해도 뭐. 예.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네. 배고파져요. 그렇죠. 당근하고 마늘종이 들어간 솥밥이에요. 자, 로빈 뚜껑 좀 열어서 네.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한번 저어주세요. 근데 저렇게 스팀으로 하는 저런 방법이 네. 그 집에서 그 만두 할 때 맞아요. 맞아요. 네. 물 그때도 붓고. 저거 하면 좋아요. 오, 맞아요. 그래야 속까지 잘 익잖아요. 자, 이렇게 저는 밥을 먼저 좀 퍼놓고요. 네. 밥 너무 맛있겠어요. 아니 향이 벌써 너무 괴로워요. 아니, 갑자기 막 빨리 배가 먹고 고파져. 싶어서. 그쵸? 야. 배가 고파지시죠? 네. 자, 그랬으면 로빈 요거는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다 두시고요.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 네. 양념. 보세요. 양념. 이제 다 됐죠? 이제 양념을 해서 감자가 어느 정도 익혀지고 요 멸치도 어느 정도 지금 맛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이제 양념을 하는데 양념은 바로 요걸로 해요. 센 불에서. 센 불로 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센 불로 해야지 양념이 흡수가 잘 돼요. 자, 간장. 그건 진간장인 거죠? 네, 이건 진간장. 감칠맛 내야 되니까 요 국간장을 조금 넣어요. 같이 섞어서.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주려고 매실청을 좀 넣어줘요. 아, 매실.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요. 저걸 또 감자가 싹 흡수해서 맞아요. 양념이 싹 배잖아요, 안에. 아유, 그럼. 야, 저거야말로 정말 향이 어머니의 너무 좋아요. 손맛이. 저거 진짜. 어때요, 진짜- 향이? 아, 지금은 진짜 먹고 싶네요, 바로. 바로 먹고 싶어요? 네네. 네. 예전에 감자조림 잘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유 우리 집에는 멸치보다 보리새우 더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보리새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네. 보리새우.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밑에 보면 물이 좀 없어졌죠. 네. 보세요. 물이 없어졌죠, 네, 여기. 네. 물이 없어졌어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요거 물엿. 물엿을 넣어서 단맛을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윤기도 나잖아요. 네, 물엿 윤기도 넣으면. 나게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예전에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요. 네. 감자조림하고 꽁치구이 있었다 이렇게 딱 놓여져 있으면 네.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있으면 너무 좋았지. 최고의 밥상이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약간의 참기름인데요. 참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요 핵감자 멸치 볶음을 조금 오래 보관해서 냉장고에 놓고 먹겠다 그러면 참기름 빼시고요. 나는 그냥 지금 맛있게 먹겠다 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무조건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윤기가 조금 이렇게 많이 나면 네. 여기에다 이제 해야 될 게 초록색이 있으면 훨씬 더 이쁘겠죠. 네. 쪽파를 좀 넣어주세요. 아, 쪽파. 쪽파 넣어주시고 확 살잖아요. 색깔이 네. 확 살아났죠. 그러네요. 더 맛있어 이제 보여요. 여기에다가 이제 통깨 하고요. 아, 치장을 해주네. 그다음에 깻가루만 이렇게 아유. 넣어서 훨씬 더 고소한 맛을 조금 내주세요. 외출 준비 끝난 거지. 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로빈 여기 간장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다시마 우린물 넣었는데 네. 그 물 기운도 하나도 없죠. 네네네. 근데 요거는 다 익었어요. 로빈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네, 좋아요. 좋죠. 제 저는 그 옆자리는 매주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옆자리는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요걸로 한번 맛보세요. 네. 어때요, 맛이? 뭔지 알겠죠? 엄청 고소해요. 그래요? 감자 맛은 너무 어때요? 맛있다. 감자 맛. 감자는 네. 일단 오래 그걸 준비를 안 했었는데도 네.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안에까지 싹 익었죠. 네, 식감을 너무 좋았고 와. 프랑스에도 감자 요리 있지 않나? 엄청 많이 먹죠. 그죠? 많이 먹죠. 엄청 많이 먹는데 멸치의 비린 맛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 멸치에 그렇게 보통 안 넣으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하니까 뭔가 그 조합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조금 로빈이 자꾸 조합이 잘 됐다고 하니까 여긴 제가 막 너무- 설레면서 우리 선생님 진심이시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감자 멸치 볶음까지 만들어졌거든요. 네. 요거 이제 한번 잡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밥을 좀 드릴게요. 예.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솥밥 저 막한 솥밥에다가 야. 먹으면 너무 맛있죠. 오늘 해남에서 올라온 쌀과 해남에서 올라온 그 기름. 그쵸, 유채유. 네. 여기.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모락모락 나고 네. 따뜻해요. 밥부터. 네. 이게 근데 이게 솥밥인데 여기다가 별도로 뭐 이렇게 첨가해서 안 하고 바로 먹어도 돼서 아, 좋아요. 제가 아까 국간장을 넣었기 때문에요. 네. 그냥 마늘종하고 당을에서 나오는 그 단맛으로 굉장히 풍미 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양념장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양념장보다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핵감자 멸치볶음 있죠? 요거 딱 올려서 잡수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와, 근데 밥이 네. 쌀이 정말 그 찰르르 윤기 흐르는 그 그쵸? 밥 있잖아요. 찰지죠, 굉장히. 찰진 밥이고 네. 근데 문제가 단맛이 있어. 나. 몇 번 씹으니까 그냥 녹아버리네. 녹아요? 이게 그 당근도 와. 녹아버리고 네. 마늘 정도는 마늘 정도 없고. 녹아버리고. 네. 야. 야, 근데 이게
단맛이 입에 그쵸. 가득해요. 단맛이 있죠. 그냥 밥인데. 왜냐하면 좀 아까 국간장을 넣어서 감칠맛을 조금 올렸기 때문에요. 당근에서 나오는 단맛, 마늘종에서 나오는 단맛이 어우러져서 밥알갱이 하나하나에 단맛이 지금 아주 폭발합니다. 네. 엄청 많이 달아요. 네. 감칠맛도 돌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밥을 먹을 뿐인데 굉장히 그쵸. 다른 맛이 나네요. 입안에 풍미를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감자하고 멸치 조림이 네. 아주 적당해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감자 크기도 요 정도 크기 괜찮아요. 숟가락으로 네. 이렇게 퍼먹기 좀. 네. 로빈 밥맛 어때요? 진짜 너무 달아서 거의 디저트인지 그냥 밥인지 그냥 그 정말?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고요. 로빈 이거 밥이에요. 밥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까 먹어봤지만 네. 약간 반찬은 솔직히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저는 혼자 사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좀 감자로 반찬만 하면은 진짜 그냥 한 그릇만 그냥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할 수 있을 것 네. 같죠. 이걸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맛있는데 네. 아이들이 사실 멸치 안 먹는 이유가 그 비린맛 때문에 잘 안 먹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비린맛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마른 팬에다가 멸치를 1분 정도 볶아냈거든요. 그 1분 볶아낸 것 때문에 비린맛이 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조림할 때 다시마 우린 물로 충분하게 센 불에서 한번 끓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멸치의 비린맛을 완전히 없고 풍미만 살아나는 거죠. 와, 햇감자도 너무 맛있고요. 그렇죠. 지금 와. 한창 수미 감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햇감자를 하실 때는 특히나 볶음이나 조림하실 때는 녹말 전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저처럼 소금 넣고 헹궈 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자를 통으로 해서 이렇게 삶아 먹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더 맛있게 삶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햇감자는요, 우리가 물을 한 2컵 정도만 놓고 그 안에다가 왜 스텐 대접 밥그릇 있잖아요. 네. 그거 놓고 그 위에다 감자 넣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은 다음에 소금을. 찌면 되는데요. 이렇게 삶고 난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방법은 햇감자에 뜸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완성되고 나면 절대로 뚜껑 열지 마시고 불만 끄고 난 다음에 뜸을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푹 끓이면 뜸을 들이게 하면 햇감자가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탁탁 터지죠. 그렇게 해서 맛있게 잡수시면 아주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햇감자를 훨씬 더 윤기 있게 볶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해남의 유채유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이 유채유가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모든 식재료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름지지 않고. 그래서 유채유 가지고 너무 많이 달구시지 마시고 이렇게 볶아 먹는 게 맛있습니다. 유채유가 깔끔하다는 표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기름에 볶은 요리 먹을 경우에는 먹다가 입에서 물리거나 너무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진짜 깔끔하네요. 맞습니다. 오, 진짜 맛있습니다. 프랑스의 올리브유하고 어때요? 아니 저는 오늘은 네. 먹는데 그 멸치볶음 네. 했잖아요. 네. 딱 그 프랑스 말로 떠오르는 단어가 생겼어요. 네. Merci beaucoup. 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맛있는 요리 네. 먹게 자,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는데요. 해남 유채쌀과 유채유를 활용한 집밥 레시피. 오늘의 메뉴는 해남 유채쌀과 유채유로 만든 당근 마늘종 솥밥과 햇감자 멸치볶음입니다. 먼저 당근은 채칼로 곱게 썰고 소금물에 헹궈 건져주세요. 마늘종은 씻어서 0.5cm로 썰어줍니다. 쌀은 물에 담가 30분간 불리고 채 30분간 받쳐둡니다. 이제 솥에 불린 쌀을 담고 생수를 부어 밥물을 잡아주세요. 여기에 당근, 마늘종을 넣어 고루 섞고 국간장을 넣어 감칠맛을 살려줍니다. 이제 솥밥을 센 불에 7분간 끓여주고 약한 불로 10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뚜껑을 열고 위아래로 뒤섞어주면 당근 마늘종 솥밥 완성입니다. 햇감자 멸치볶음도 만들어 볼까요? 햇감자는 사방 1.5cm로 썰어 소금물에 헹궈 주시고요. 잔멸치는 마른 팬에서 1분간 바삭하게 볶아줍니다. 깊이가 있는 팬에 유채유를 두르고 양파와 청양고추, 마늘을 먼저 볶다가 잔멸치와 햇감자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 1분간 끓여주고요. 뚜껑을 열고 진간장, 국간장, 매실청, 물엿을 넣고 잘 섞은 뒤 센 불에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쪽파, 통깨,
깻가루를 넣고 볶아주면 햇감자 멸치볶음 완성입니다. 유채쌀과 유채유로 만든 집밥으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예, 해남에서 올라온 유채쌀, 유채유를 활용해서 당근 마늘종솥밥, 햇감자 멸치볶음 만들어봤습니다. 네. 예야,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로비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땠어요? 오늘도 덕분에 또 그 한식의 매력은 네. 또 이렇게 알게 됐고요. 제가 앞으로는 로빈 아니고 로주부로 되도록 로주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로즈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해남에 다녀왔더니 진짜 어디 가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날씨도 좋고 어딘가 가고 싶은데 그럴 때 오늘 영상으로 전해드린 해남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